입니다. 이어서 청소년재단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택시 청소년재단 경영기획실장 김태진입니다. 평소 평택시 청소년들을 위해 큰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김영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참석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현우 수련원장입니다. 박지숙 문화센터장입니다. 임혜진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오현정 북부 청소년 문화의 집 관장입니다. 박정근 안중 청소년 문화의 집 관장입니다. 김주호 팽성 청소년 문화의 집 관장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4년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24년 하반기 청소년재단은 청소년들이 꿈과 미래를 키워가는 희망도시 평택을 실현하고자 하는 미션을 두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평택시 청소년들의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통합적인 플랫폼이 되고자 비전을 설정하였으며 청소년들의 주체적 성장에 대한 자기성장, 참여, 창의, 책임의 핵심 가치를 두고 미래지향적인 자기성장 활동 지원 등 4가지의 전략 방향에 따른 10가지의 전략 과제와 18가지의 실행 과제를 골자로 주요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경영기획실 소관사항입니다. 청소년 육성 역할 수행 고도화입니다. 청소년재단은 관내 청소년 육성보호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상반기에 재단의 성과관리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중장기 경영 전략에 따른 8개 공통지표와 71개 부서별 성과지표를 기획하여 재단 경영 및 사업 성과 창출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계획상의 절차로 성과계획 개선을 위한 보안 심의 및 모니터링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며 경영 분야 외부 전문업체 위탁 평가를 실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초회 제도 운영으로 연말 성과 평가를 계획하였으나 성과제도 운영에 따른 관리 방향 검토 결과 익년도 2월로 변경하여 성과 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어 부서 간 업무 장벽을 허무는 협업 기반을 조성하고자 조직 활성화 교육 및 실무자 워크숍을 추진하였으며 청소년 지도자 역량 강화 및 직급별 교육 등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제반 계획 추진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가치 중심의 경영 체제 확대입니다. 사회적 가치 중점의 재단 경영 체계 확대 및 재단의 사회적 역할 이행을 도모하고자 24년 ESG 경영 계획을 수립 및 다양한 실행 과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신규 임용자의 인적성 의무검사 제도를 도입하였고 임직원의 지역 내 사회공헌 확대를 위해 신규 임용자 및 권역별 학교폭력 마약 근절 캠페인 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ESG 주요 경영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 점검을 추진 예정이며 상반기에 보고드린 청소년 인문학 강의 사업을 업무 기반 준비상 1개월 정도 지연이 되어 금년 8월에 정식 운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재단 홈페이지 내 인문학 강의 업무 관련 플랫폼을 조성 완료한 상태이며 심도 있는 교육 제공을 위해 다양한 인문학 강의 주제와 사례를 종합하여 사업 진행 커리큘럼 및 홍보물을 제작 중에 있으며 재단 임직원들과 평택시 청소년들, 유관기관들이 협력하는 소외계층 및 지역사회 대상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종합 플랫폼 위상 강화입니다. 재단은 평택 시민들의 청소년 분야에 대한 재단의 역할 인지 및 책임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를 도모하고자 통합 홈페이지를 금년 2월 오픈하여 운영하며 지속 기능 개선 중에 있고 25년도인 내년에는 현재 문화센터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 이용을 재단 전체에 확대해서 보다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선진기관 2개소를 벤치마킹 및 정보 제공 등의 고도화 계획을 준비하기 위해 벤치마킹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단의 종합적인 인지도 강화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운영 효과를 측정, 차년도에 확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SNS, 지역 협력 등 다양한 방안을 종합한 후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무봉산 수련원 소관 사항입니다. 수련원에서는 휴식과 여가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시민들의 여가 시설인 숲속 수영장과 눈썰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눈썰 매장은 2월 4일까지 총 34일 동안 운영하였고 숲속 수영장은 7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31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눈썰 매장은 2만 명을 운영 목표 인원으로 12월 20일부터 금년도 2월 2일까지 39일 운영 예정이며 기상 상황에 따라서 운영 기간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디지털 역량 활동 강화입니다. 수련원에서는 디지털 네이티브인 청소년들의 특성을 반영한 디지털 기반 활동을 확대 운영 예정입니다. 자연 속 디지털 활용 협업 프로그램으로 핸드폰 위치 기반 미션을 활용한 AR 프로그램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트레저 헌터, 적외선 센서 기술을 활용하여 흥미와 안전성을 확보한 레이저 서바이벌 수련활동 참여 청소년들의 후기 공모전을 통해 청소년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및 가족 참여 활동 확대입니다. 재단 중장기 경영 계획을 중심으로 평택형 청소년 성장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의 역할을 이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운영 방식을 통한 청소년들의 활동 체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관내 다문화 가족 대상 자연 속 아웃도어 캠프와 사회적 배려 청소년 대상 신나는 무봉 라이프와 동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있으며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참여 활동을 보장하며 긍정적 자아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수련 활동을 위한 제반 환경 조성입니다. 시민 여가 시설 개선으로 수영조 그늘막 설치 및 탈의실 에어컨 구입, 조경 및 식생 관리, 수련용 기자재로 레이저 서바이벌장 음향 시스템과 노화된 난타 프로그램 기자재 구입, 침구류를 구입해서 수련원의 안전성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해 환경 조성을 하였습니다. 수련원의 노후 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활동 장소 제공 및 운영 효율화 도모를 위해서 눈썰 매장 시설 개선과 집단 급식소, 내구 소비재 구입, 생활관 시설 개선을 위한 노후 TV 교체와 화랑관에 기존 에어컨을 시스템 에어컨으로 설치 추진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청소년 문화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청소년 문화센터는 청소년들의 참여 활성화와 권리 보장, 자치조직 지원 강화를 위해 청소년 참여기구 및 동아리 운영, 청소년 자치조직 연합회 지원 활동 등 청소년 지역 네트워크를 추진하였습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와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치조직 및 동아리 17개를 구성하여 233명의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를 증진하고 청년 참여 예산제, 정책토론회, 청소년 연합활동과 청소년 역량개발 지원 및 자기주도 성장을 위한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평택시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 및 권리 보장, 청소년들 보호 지원, 청소년 교류 연대 활동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요 만족의 평택시 구현을 위한 참여 예산제, 정책 토론, 시사 토론 등 청소년 권모성 참여 대회를 10월에서 11월에 운영 예정이며 사회적 배려 대상인 청소년들을 대해서 꿈의 오케스트라와 영상 및 인권교육 등의 지원 사업과 평택시 청소년들의 연합 교류를 위한 중고등 회장단 연합회 구성 및 연계 활동, 평택시 청소년 축제를 더욱 다양하게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행복한 성장을 위해 사업 추진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디지털 미래 역량 문화체험 활동 강화입니다. 문화센터에서는 청소년, 가족,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정기형 프로그램을 디지털 미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3D 모델링, PCB 설계 등의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제공하기 위해서 분기별 1, 2, 3분기 총 43,680명의 체험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상반기 권역별 청소년 농구대회를 개최하였고 진로 체험 프로그램과 중점 진로 교육 체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기 청소년 동아리가 주도하는 주말 공공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직업과 학과를 활용한 4개 프로그램을 136명 대상으로 역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정기형 프로그램 수강생 대상 설명회 개최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한 신규 프로그램 신설과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운동대 풋살 대회를 10월에 진행하였으며 IT 관련 4차 산업 청소년 동아리를 연계한 드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215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연계 발굴하였으며 학업 복귀는 102명,
사회 진입에서는 자격취 등 25명, 자립 역량 강화 15명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자립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마약,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자격증 취득 과정을 역시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목공, 플로리스트 등 다양한 직업 훈련을 통해 자립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정서 지원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성과 보고회를 통한 전시 및 지역사회 축제 부스 운영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방과 후 돌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방과 아카데미는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수요를 반영한 댄스, 미술, 제빵, 마술 등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4,94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KT 경제신문과 연계하여 디지털 실사 캠프를 운영하였고 청소년 주도성 향상을 위해 동아리 활동과 청소년 포상제를 역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주중 체험 활동과 주말 야외 체험 활동을 지속 운영토록 하겠으며 청소년들의 주도성 향상을 위해 청소년 포상제와 동아리 활동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지원을 위해서 전문 강사가 지도하는 수학 수업과 함께 한강고등학교 연계에 맞춤형 학습 멘토링을 12월까지 운영하고 연말 발표회와 수료식을 통해 청소년들이 성취감이 향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집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북부 문화의 집 사항입니다. 북부 문화의 집은 미래가치 기반 청소년 역량 강화를 목표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예방 사업의 확대 운영과 지역 협력을 통한 나눔의 가치를 기반으로 민주적 성장 지원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성장 지원 사업으로 운영위원회, 동아리 등 AI 코딩, 문화강좌, 양육자 교육, 전통무예 국궁 체험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스마트팜 마이스터가 3개교 7개학급 152명, 청소년 디지털 역량 강화 활동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코딩, 메타버스 등 총 10회기 120명을 운영하였습니다. 국궁 사업인 명궁의 경우 다양한 유관기관의 호응과 연계로 관외 지역인 아산시, 광주광역시, 안양시 등 9개 기관 국궁 사업 운영 컨설팅을 역시 완료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복지 지원 사업으로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 사업이 9개교 68학급 1,585명, 의약품 과외지원 마약 예방 사업이 100명 운영되었으며 이 또한 연중 지속 운영 예정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이후 하반기 북부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디지털 환경피해 예방 리터러시 교육 등과 더불어서 청소년들의 창의과학 역량 및 지역기관 연계가 중심이 된 특색 있는 북부 지역 행사 운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주도의 진로 역량 강화 활동을 지속하고 북부권역 학교연계 문화예술 활동과 더불어 사회적 배려 청소년 성장 지원 강화 사업으로 북부권역 교육복지 지원 사업과 위기가정 재능기부 물품 전달이 잘 이루어질 예정이며 청소년 의약품 과의존 및 마약 예방 사업으로 연말까지 3개교 1,213명 모집이 완료되어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차후에도 북부 문화의 집에서는 북부권역 특색 있는 사업으로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안중 청소년 문화의 집 소관 사항입니다. 안중 청소년 문화의 집은 찾아가는 프로그램 활성화로 다양한 문화 체육 활동을 서부 지역 5개 권역 청소년들에게 균형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택 해양 페스티벌과 경기도 청소년 진로 문화 축제,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동계 수호랑 캠프 등 서부 지역 청소년들의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교류 행사를 시행하였고 서부 청소년 e스포츠 대회 등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외 지역 학교로 찾아가는 농구 교실을 청북초등학교 3학년 6학년 대상과 안중 푸른 학교 지역 아동센터 청소년들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청소년들의 성장 욕구를 적극 수용하여 맨몸 운동 동아리 등 3개 신규 동아리 역시 창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안중문화의 집은 하반기 주요 계획으로서 전년부터 서부 권역별 순회 운영 중인 청소년 어울림 마당을 1차는 현덕면, 2차는 오성면에서 청소년 운동회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부 권역 소외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농구 교실을 가사초등학교 전교생으로 대상을 확대하였고 예술 프로그램으로 안중 예술의 전당에서 동양화 작품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경기도 마약퇴치본부와 연계해서 약물 오남용
야방교육 등 서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팽성문화의 집 소관사항입니다. 청소년 자치조직 및 동아리 활동으로 대학생 봉사 동아리 친친을 포함한 5개 동아리가 총 51회에 걸쳐 199명의 청소년들과 함께 복지관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특별 프로그램으로는 5월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여 팽성 청소년 문화의 집과 친구하기인 팽친을 실시하여 이벤트와 미니 어울림마당을 운영하였으며 이용자들에게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휴휴데이도 역시 운영하였습니다. 외국 청소년들과 함께 현대무용을 배우는 글로벌 현대무용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특화 사업으로는 요리봉사단을 구성하여 요리 교육을 진행하며 직접 만든 반찬을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치조직 및 동아리 교류 활동을 위해 연합 체육대회를 운영하였으며 팽청 페스티벌 사업으로 플리마켓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팽성문화의 집은 하반기에는 문화강좌 확대 및 찾아가는 문화강좌와 특강을 운영하겠으며 소외 청소년 지원 사업은 평택시 청소년 미니 참여 예선제에 선정되어 10월부터 11월 중 사회적 배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요리봉사단 청소년들이 요리 교육 및 실습을 직접 진행하고 안전교육을 위해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체험학습 활동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치조직 및 동아리들이 벽화 그리기, 봉사, 영상 제작 등의 활동을 진행하겠으며 요리봉사단은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나가며 글로벌 현대무용 프로그램도 인원을 추가를 모집하여 활동을 확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팽청 페스티벌과 청소년 권리 캠페인 활동을 통해 청소년 자치조직 및 동아리 교류 활동을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청소년 문화강좌를 다양하게 추진해서 문화의 집의 이용 활성화를 더욱 높이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신체 활동을 위해 디지털 스포츠 VR룸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청소년 활동을 위해 역시 마약 예방 교육과 심폐소생술 교육도 추가 추진할 예정이며 청소년 진로 탐색 기회를 위해 홈나래와 청소년 진로 교육 나르샤 또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프로그램을 청소년들을 위해서 역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의 일반 현황은 자료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4년 청소년재단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청소년재단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지금 재단 대표이사님이 장기간 동안 부재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는 애로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일단 1월부터 지금 공석인 상태로 오래 있다 보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의사결정할 때 좀 문제점들이 좀 몇 가지 좀 발생이 되는 사항도 있었고, 근데 그렇지만 평택시 특히 교육청소년과에서 많은 지원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려운 사항을 10분 이해해서 교육청소년과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지금까지 무난하게 온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애로사항이 현장에서 이제 말로 다 표현을 못하겠지만 좀 많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청소년 재단 미션이 청소년이 꿈과 미래를 키워가는 희망도시 평택 실현이라고 했는데 23년도에는 미션이 뭐였습니까? 그럼 네. 저러고 안 되면은 그냥 제가 쭉 질의를 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 보고를 받다 보면 획일적인 이런 자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비전과 미션은 1년을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떤 사업 계획서를 세워서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낼 거다라는 가장 임팩트 있는 한 줄인데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쭉 봤는데 지금 청소년 재단의 미션과 비전, 그 다음에 핵심 가치 이런 부분 ESG,
뭐 이런 부분에 잘 녹여서 내셨는데 청소년 재단의 정책을 보면 지금 장애인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책이나 어떤 비전에 제시했었던 부분이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일전에는 장애인 부모와 연계해서 장애 청소년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일정 부분 진행을 하다가 이제 이게 장애인 부모에서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이전하면서 저희가 운영을 못했었는데요. 저희가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들 해서 사회적 배려라기보다는요, 함께 가는 대상자들입니다. 단어 선택부터 조금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자료에도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가장 기본으로 저희가 챙겨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가장 기본 구성에 들어가야 되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청년이라고 하면 청소년, 청년, 지금 이제 다른 지자체는 여기에 이제 청소년에서 청년까지를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어떤 미션이나 비전에는 이런 작년까지는 아니지만 청년까지 집어넣는 타 지자체의 어떤 사례나 목표나 비전들을 보고 방향성을 잡을 때 절대는 아니지만 참고사항으로 해서 우리들이 잡아야 되지 않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성과 지표수에 대한 부분을 개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성과 지표수에도 그 부분들이 정확히 들어가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개선을 한다고 해놓고 지금 빠지면 2026년도나 그 사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반기에 대한 업무 보고긴 하지만 바로 저희들이 2025년도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지금도 사업 중간중간에 이런 사업들은 내년에 연계돼서 할 사업들이라는 것들이 거의 다 정립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사업 추자금 자체 재원으로 한 사업들 이런 것들은 너무 잘 표기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방향성에 대해서 놓고 가시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전체를 다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어떤 부분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챙긴다라는 생각에 있어서 빼놓은 부분이 있는지 이거는 의무사항이 아니고요. 같이 간다는 가장 기본적인 논리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를 보면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재단 대표이사의 부재를 처음에 여쭤본 이유가 컨트롤 타워, 그 다음에 그 대표성을 띈 분에 대한 어떤 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정책에 반영이 되고 지금 이제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총체적으로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부재가 너무 긴 시간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확인이 안 되고 사업이 진행이 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애 청소년에 대한 정책 개발을 하기 위해서 재단에서 어떤 노력들을 작년, 재작년, 올해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기 청소년 센터장님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없다고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놓고 갔기 때문에 혹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었을까 싶어서 했는데 네, 저희 답변을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센터에서는 뭐 많은 걸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장애인 학부모의 어머님하고 연결을 해서 그 아이들이 활동하는 공간들을 좀 같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포레스트 캠프라고 그래서 약간 느린 학습자들을 위한 그 캠프를 저희가 이제 불학 종합 사회복지관에 있는 느린 학습자 그룹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조금은 미미하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뭐 진로라든가 다른 활동들을 엮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청소년 그 정책 사업을 개발을 할 때 같이 똑같이 병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 개발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장애 청소년에 대한 정책 개발에 있어서 좀 활발하게 안을 좀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야지만 우리 청소년 재단에
사업의 내실화와 전문화가 이런 부분에서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실화하고 전문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한 부분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복지 쪽에서도 하고 있지만 청소년에 대한 국한된 사업을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더 선제적인 참여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 보면은 출자금이나 자체 재원으로 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업무 보고가 아닌 예산 심의할 때 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오늘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공감하시죠? 예, 의원님 말씀해주신 사항 저희가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꼭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 검토를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션과 비전은 절대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일목요연하고 획일화되지 않은 정말 이렇게 사업을 꼭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아주 명료하게 좀 담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자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이 되는 평택시 청소년재단 이렇게 홈페이지에 딱 메인 화면에 이렇게 뜨네요. 예. 청소년들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우리 그 청소년들 예산 규모가 105억 정도 됩니다. 105억. 거기서 자체 수입이 한 23억 정도 되는 거로 예, 나오죠. 그렇습니다. 이 자체 수입은 이제 그 시설 운영하면서 그런 수입들인 거죠. 수련원에서 그 숙박형 활동 수입이랑 그다음에 문화센터의 프로그램 수입 이렇게 해서 재원은 그렇게 규모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무봉산 수련원 쪽이 제일 한 15억 정도, 15억 9,700.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센터가 7억 정도 되는 프로그램. 이걸 갖고 이제 자부담 사업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예. 저희가 뭐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연금 지원 규모가 65% 정도 이상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출연금에서는 저희 인건비와 운영비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요. 일부 사업비라든지 그다음에 자체적인 시설 개선은 저희가 자체 재원으로 재원으로 수입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지원을 있습니다. 하시고. 보조금도 한 15억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그 청소년들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위탁 사무에 대한 보조금들이 한그 정도 20억 이상 됩니다. 20억 정도. 예. 여기 보면 저 잉여금이 좀 많이 지금 이번에 출연금 동의안도 보니까 잉여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저희가 매년 출연금에서 뭐 저희도 이제 선량한 그 예산 관리자의 의무자로서 뭐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막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없고요. 저희들도 시민들의 혈세를 잘 아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취지에서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뭐 처음 초대에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계속 인력적인 결혼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인건비에서 좀 남는 비중이 좀 많이 발생이 되고요. 저희가 한번 또 채용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보통 한 2, 3개월 정도 또 공백 기간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그 후속적인 채용 절차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잉여금이 좀 나가는 거. 예전에도 그 결혼 부분 그 공고하시면은 이렇게 잘 모집이 안 되고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예, 지금 보수 규정은 지금 저희가 용역해가지고 조금 그 타 재단하고 맞추는 거로 이렇게 좀 진행하고 있는 거. 예, 지금 순서적으로. 예, 진행하고 있고요. 뭐 내년도부터 반영될 수 있게끔 지금 주무과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혼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업무하시는데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뭐 이제 좀 개선이 되면은 아마 좀 이직률도 좀 떨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들 활동에서 일단 안전이 가장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또 우선 지도 인력이 들어와서 안전 관리에도 좀 많은 또 기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좀 결혼 상태지만 직원들이 그래도 좀 고통부담 차원에서 저희가 그래도 좀 일단 채용이 될 때까지는 좀 잘 갈 수 있게끔 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직률 높은 이유는 보수 문제가 제일 크다는 말씀인 거죠. 뭐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경력 문제 때문에 경력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경력 이제 다른 시설에서 이제 채용되는 부분에서 이제 청소년재단은 경력 인정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이제 좀 많이 망설여지는 그런 사안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막상 와서도 현실적으로 좀 이게 경력 인정이 안 되니까는 보수 쪽에도 좀
부적당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직률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어떻게 개선했습니까? 경력 이제 인정. 이번에 이제 저희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금 네. 주무과에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담을 수 있게끔 경력 선정 합의회도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좀 많은 준비가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아마 이제 전체는 아니더라도 이제 좀씩 나아가는 조금씩 개선해 나갈 예, 것이다. 그럴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래야지 이직률도 줄이고 계속. 예, 그리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영기획실에서 이제 중장기 경영 전략에 따른 12개 부서별 71개 성과 지표를 세우셨습니다. 예, 좀 설명을 좀 해주시다면 저희가 요거에 대한 보고는 못 받은 것 같은데. 아, 예, 이거는 지금 설명을 하면 내용이 지금 저희가 공통 지표와 그다음에 고유 지표로 해가지고 나눠져 있는데요. 이거는 위원님께 별도로 좀 자료로 네, 보고 드리도록 별도로. 하겠습니다. 더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뭐 모니터링 활동을 주기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8월에 한 걸로 돼 있는데. 예, 저희가 이제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좀 많은 오류가 있을 것으로도 판단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제도라는 게 한번 자리를 잡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데 좀 단계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개선하고, 그다음에 타 시설이나 타 시군에 있는 재단들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위탁평가 실시는 아까 보고하실 때 이거는 이제 내년부터 하는 거로 예, 예. 지금 시행착오나 이런 예, 것들 그렇습니다. 보완할 점들이 많다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올해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네. 내부적인 검토 중에 이게 올해까지는 좀 어려울 것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게 2월 정도는 돼야 그런 게 평가가 다 끝날 것 같다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네. 그런 사항을 뭐 계산 사항 점검하고 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성과 지표에 대한 그런 점검이나 결과 그 성과 보고서 뭐 결과 평가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홈페이지 이제 새로 개선하시고 굉장히 활발하게 공지도 잘 하시고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 계속 뭐 이런 업데이트도 잘 되고 예. 이 청소년들이 이걸 보면서 계속 댓글도 많이 달고 좀 그러는 것 같은데 예. 이제 저희가 또 뭐 수련원에서는 또 특히 수련 활동 하고서 네. 이제 약간 보고 자료도 있지만은 이제 그 후기를 이제 좀 저희가 잘 좋은 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상도 할 계획으로 지금 네, 진행하고 그 무봉, 있고, 예, 무봉 리턴즈라고 해가지고요. 리턴즈, 예. 예, 그래서 좀 그런 걸 좀 청소년들이 수련원 와서 이런 활동이 좋았다, 또는 이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저희한테도 전달이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프로그램 참여하는 뭐 학부모들도 다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지속적으로 잘 되면은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들 더 이제 지금의 기존의 이런 프로그램보다 뭐 어떤 아이디어도 나올 거고 그렇죠? 예, 이런 그렇습니다. 개선 방안도 나올 거고 그럴 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주시면 이제 청소년들의 의견이 계속 담기겠죠.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그 무봉산소년 눈썰 매장하고 숲속 수영장 운영이 지금 뭐 목표 달성을 하셨습니다. 예, 뭐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예, 그래도 많은 이용들을 해주셨고요. 특히 이번에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진희천 유원지가 수해를 입는 바람에 전 수련원만 운영이 되었습니다. 운영이 돼서 예, 그러다 보니 좀 많은 분들이 더 찾아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전 요원이라든지 인력을 더 추가로 보완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사전에 좀 미리 예방을 한 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는 좀 더 앞으로 진희천 유원지 물놀이장이 운영이 안 될 거라는 이제 방침이 쓴 것 같아서요. 수련원에서 좀 더 좀 다양한 이제 계층들이 와서 할 수 있게끔 많은 시민들이 도울 수 있게끔 임시 수영조를 좀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시수용조로 예. 에어버스 같은 거 그쪽으로 옮겨서 지금 뭐 이게 보니까 평균 그 이용 인원이 지금 눈썰 매장 같은 거 24,190명이면은 34일 운영하셨는데 이게 평균 인원이 꽤 많이 예. 매일 뭐 저희가 대략적으로 그냥 계산해도 한 700명 이상씩 주말에 같은 경우에는 주말엔 더 많을 거 아닙니까? 1,500명, 2,000명씩 이렇게 오는 경우도 그럼 있습니다. 이 수용이 가능합니까? 저희가 그래서 인원 제한은 하고 있고요. 안전 문제 때문에. 근데 이제 시민들도 이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안전 문제 때문에 입장 제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나름 이해를 해주시고 있고요. 그래서 오전 오후로 좀 이렇게 부재 운영하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안전 문제 때문에도 좀 그런 걸 좀 도입할 걸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잘 챙기셔가지고
그 시민들이 이용객들이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 문화센터 뭐 굉장히 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사업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동아리도 굉장히 많은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양한 이제 뭐 프로그램들이 많고 활동을 하는데 뭐 반응은 어떻습니까? 청소년들? 저희 청소년 문화센터의 꽃이 동아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우리 아이들이 한 17개 기구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동아리 개수가 17개. 예. 그런데 무엇보다도 동아리 활동하는 친구들의 만족도는 되게 높은 것 같고요. 또 이 아이들이 1년 동안 스스로 기획하고 또 운영하는 그 사업들이 연간 한 2개에서 3개 정도는 필수적으로 되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주도적으로 아이들이 이끌어가고 있어서 그거는 되게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많은 사업들하고 자체적으로도 그 동아리에서 뭐 이런 프로그램 활동도 계획도 하고 그러나요? 네, 아이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또 운영하고 평가하는 작업까지 그런 것까지 하고요. 다 예, 함께 일할 친구들을 모집하고 하는 것도 지도자가 약간의 서포트를 하긴 하지만 아이들이 다 기획하는 것에 참여하고 저희가 이제 약간의 지원을 하는 활동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거 14페이지 보면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 활동 할 때 가지고 확대해가지고 이 5개 분야에 43,680명이 이용을 하셨어요?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정경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경 활동은 대부분은 이제 초등학교 아이부터 중학생까지 참여를 주로 하게 되는데요. 이 아이들은 일정한 비용을 내고 참여하는 아이들입니다. 비용을 내고. 그래서 분기마다 저희가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 인원이 상반기에 지금 네, 43,680명이 이용을 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쪽에 뭐 4차 산업 관련된 이런 강좌도 있고요. 네, 여기 지금 이런 것들이 포함됐다는 얘기 같은데. 이거는 이제 이건 이제 그 수강료를 받으시고 네.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 그래서 뒤에 자부담으로 4억 6,200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은 참여 인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지? 방과후 아카데미 그 지금 40명을 모집을 해서 하고 있죠. 네, 지금 방과후 아카데미 아이들은 4학년에서 6학년까지 40명이 정원인데요. 저희가 지금 35명입니다. 현재 인원이. 근데 재밌게 활동하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자기도전 포상제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이 도전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스스로 주도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포상을 저희가 한 20명 정도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포상. 예, 지금 이게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참여 대상을?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한 35명 지금 신청해서 네. 하고 있다. 이것도 국비 보조 사업이죠? 국도 시비가 국도비, 다 들어가 국도시비 다 있습니다. 돼 있는 거죠. 그 작년에 보니까 이게 좀 반납한 금액이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기억에. 작년에는 네. 그 시작한 시점이 좀 달랐습니다. 달라서? 예, 저희가 본관 리모델링을 하면서 아. 사업 시기를 조절을 사업 시기가 하였고요. 그때, 예, 예. 하반기에 시작을 해서 반납분이 생겼습니다. 네, 이 부분도 잘 활용하셔가지고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뭐 신청자가 더 많으면 좋을 텐데, 그렇죠? 2개 반을 운영하네요. 네. 이 신청자가 많으면 더 학급 수도 늘리나요? 그거는 네, 그거는 이제 뭐 저희가 늘릴 수는 있는데요. 이건 이제 국비가 또 들어가 있어서 사전에 저희가 계획에 사전에 다 의해서 계획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도 이 발굴 215명 해가지고 이 성과가 꽤 좋은 것 같습니다. 50 검정고시 합격한 인원하고 이것도 국도비 사업이죠, 이것도 예, 이건 국시비 사업입니다. 12. 국도 시비 그것도 사업입니다. 역시 예, 죄송합니다. 국도십입니다. 예. 네, 국도 시비. 국도 맞죠. 10입니다. 이게 지금 발굴 연계하고 이런 부분에
잘 되고 있습니까? 학교 막 보통 이제 학교 밖 아이들이 학교로 나오면은 보통 연간 이제 평균 한 500명 정도 된다고 500명 보는데요. 정도. 예, 저희가 한 50% 이상은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최근에는 또 고등학교 아이들까지는 직접 이렇게 저희 시스템하고 연결이 안 되었었는데요. 그게 이제 자동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도입이 또 됐습니다. 고등학교까지도.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늘어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평균 500명 정도에서 반 정도만 접근이 되고 반 정도는 그러면 어떻게 활동합니까? 이 친구들은? 뭐 다양하게 지역에 있는 뭐 대안학교나 아니면은 뭐 이제 홈스쿨링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저희한테 넘어온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287명 정도가 현재까지는 넘어왔는데 연간은 대충 뭐 이제 한 500명 되더라도요. 지금 현재 287명 중에서 저희하고 접촉이 된 인원이 아마 200여 명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접촉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그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네, 해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 추진 계획에 자립 지원 확대해가지고 연 790명 이게 학교 밖 청소년들의 대상인가요? 말씀인가요? 여기 16페이지에 있는 모든 사업들은 네. 학교 밖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연 790명 좀 인원이 215명보다 많잖아요. 이거 연인원이라서요. 중복되는 인원인가요? 예, 참여하는 횟수하고 참여하는 연인원이라서 횟수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그 밑에 그 활동 지원 체육 활동 이쪽도 1,500명이라는 게 중복으로 해서 이렇게 된다는 네, 표기를 하신 그렇습니다. 거죠?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스케이트보드나 체육 활동들을 축구도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그냥 인원으로 치면 한 30명, 40명 정도 아이들이 꾸준하게 이 활동을 참여하고 꾸준하게 있는 걸, 활동하는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중복돼서 이렇게 표기가 됐다. 그리고 우리 북부 청소년 문화의 집 작년에도 이쪽 국궁하고 이런 거 굉장히 활발하게 했었죠. 그다음에 마약 예방 사업 이것도 계속 진행하고 계신 거고요. 네. 지금 북부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활동 이런 게 어떤 겁니까? 그거 한 가지씩만 얘기해 주세요. 네, 청소년 문화 강좌 프로그램으로는 새롭게 도입한 그 코딩하고 로블록스 코딩을 좀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고요. 그쪽이 인기가 예, 많습니다. 그다음 나만의 웹북 만들기라는 자신의 홈페이지 만드는 것을 또 좋아하고 네. 드럼 교실을 또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 저 의학 그 마약 예방 사업 이런 거는 학교 방문해서 교육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셨고 이 국궁 쪽도 마찬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안중 서부 안중 문화의 집 여기는 어떤 저 프로그램이 제일 인기가 많나요? 저희는 지금 현재 시설을 임시로 이전해서 지금 사용 중입니다. 그래서 네. 그 아이들이 오는 것보다 저희가 찾아가는 활동을 많이 찾아가는 하는데요. 활동이 주로 예. 많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농구 교실 후코요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예. 학교 학생들이 반응이 굉장히 좋은. 네. 그거는 그 전부터 계속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후커요 그 네, 특별한 농구 맞습니다. 교실. 네. 팽성은 어떻습니까? 네, 팽성은 이제 최근에 로봇 프로그램 좀 도입을 해서 로봇. 강좌를 좀 늘려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술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요리 프로그램 아이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로봇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네요. 네, 네. 몇 명 정도 참여를 합니까? 그뭐 강좌 정원이 이제 정원이 강좌 그 강의실이 이제 좁다 보니까 한 10명이 정원인데요. 10명이 정원이에요. 예, 그런 것 좀 확대해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다들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보니까 이 각 시설별로 이제 사용하는 청소년 그 인원수가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현상 같고 더 많이 좀 홍보도 하시고 활동하셔가지고 더 많은 청소년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예,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영 의원입니다. 예. 일단 뭐 청소년 재단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 평택시 출연 기관 중에서 뭐 이 출연 기금이 몇 번째인지 혹시 아시나요? 저희가 한 두 번째 네, 예. 두 번째일 겁니다. 예. 문화재단 다음으로 하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거 예산 현황을 보면은 뭐 한 출연금, 뭐 보조금, 뭐 잉여금 다 목적 사업까지 합쳐서 한 10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105억 정도 상당한 금액이에요. 그렇지만 또 이 청소년의 이 밝은 미래나 뭐 청소년 행복한 평택시 구현을 위해서는 뭐 이 정도 금액이 뭐 많다고 볼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또 저희 평택시는 이 젊은 청소년분들이 또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청소년 재단이 또 중요성도 있다라고 저도 보고요. 이런 이 전반적인 뭐 이 사업 관련 부서에서 뭐 이 재단에서 나름대로 뭐 이 업무 보고를 해주셨는데 잘 청취했고요. 여러 가지로 이 경영 기획실이나 이제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이제 세 개 또 권역의 문화의 집. 이 남부는 뭐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이렇게 같이 하네. 예, 남부 권역은 문화센터에서 담당하는 걸로 돼 있고요. 네. 예. 전반적인 거 관련돼서 그냥 전체적으로만 뭐 당부의 말씀이나 뭐 그런 거 부탁의 말씀, 어차피 업무는 요 관련돼 가지고 잘 진행을 하시고 있고 또 각자 맡으신 이 분야에 있는 뭐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관장님들이 뭐 나름대로 또 연구를 하시고 고민하셔가지고 아마 진행을 하실 것 같고, 아까 뭐 안중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이 행정복지센터 3층에 위치되어 있죠. 예, 그래서 네, 뭐, 아까 뭐 맞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식으로 뭐 하신다 그래고 워낙 또 비좁고 일단 복지센터에서 같이 쓰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더 좋은 문화의 집 단독으로 쓸 수 있는 장소가 있거나 좀 넓은 공간에서 쓰면은 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이 사업하시기가 편하실 텐데 좀 이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제가 좀 관련돼서 궁금한 것만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 좀 잠깐 보시면 이 시민 여가 시설의 운영 활성화라고 돼 있습니다. 여가 시설의 운영 활성화. 요 활성화에 대해서 뭐 갖고 계신 게 뭐뭐 있나요? 혹시 고민해 보신 게 여기 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거가 좀 활성화를 좀 노력하시는 게. 네, 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 예. 저희 그 수영장에 그 햇빛이 워낙 많이 들어서 수온이 너무 높다는 민원들이 많아서 수영장 위에 그늘막을 4천여만을 투자해서 그늘막을 설치했더니 그 수온이 많이 떨어져서 많이 쾌적해졌다는 의견들이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고객 탈의실에도 탈의실하고 시스템 에어컨을 신설해서 설치를 좀 했고, 그리고 그 도색은 매년 저희가 좀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입장객한테도 이제 그 팔찌를 신규로 도입해서 입장객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했고, 그다음에 그 체험 활동으로 부채하고 팔찌 만들기나 또 이벤트성 이제 행사를 좀 많이 해서 청소년들한테 호응이 좋았던 걸로 평가받았습니다. 예. 보니까 또 이 숲속 수영장 보니까 나름대로 이 목표 인원의 168%나 됐어요. 상당히 많이 또 방문을 한 것 같아요. 그 원인이 혹시 이게 많이 방문한 뭐 계기가 어떻게 뭐 예. 이유가 있나요? 혹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진이천 유원지가 이번에 이제 운영을 안 하면서요. 그리고 또 평택시 야외 물놀이장을 매년 하다가 이제 이게 좀 올해는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련원 외에는 운영하는 수영장이 없었고 이제 공원형 물놀이 시설들은 운영이 되었지만 그래도 이제 편안하게 시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무봉산 수련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좀 더 인원이 많이 이용을 했다라는 좀 결론도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활성화 관련해서도 이제 저희가 그냥 안주하지 않고요. 좀 더 어떤 걸 시민들이 더 원하는지 시설 개선을 할 때 좀 투자가 좀 많이 필요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좀 청소년들과 시민들이 좀 필요한다 하면은 좀 내부적인 협의와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은 더 활성화하는데 기여를 많이 할 것으로. 예, 제가 지금 물어본 이유가 이제 진이천 수영장이 이제 폐쇄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무봉산 요 관련돼서 내 수영장, 숲속 수영장이 있고 이제 많이 이 168% 이상이 달성되는 많은 또 인원들이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설 개선이든 또 말 그대로 더 좋은
이 편의 시설이든 여러 가지를 좀 고민하셔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좀 한번 물어보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17페이지 잠깐만 보시면 이 방과 후 돌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이라고 이게 돼 있는데 이제 이 대상은 이제 평택시 관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돌봄표 필요한 청소년 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평택시 관내 인원이 40명 정원에 지금 현재 35명이 두 개 반으로 지금 나눠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체험 활동 뭐 이렇게 추진 계획 보면 체험 활동 지원에 이제 이 국도 11에서 이제 900만 원 정도 되는데 요 다양한 체험 활동이 이제 어떤 거를 혹시 있습니까? 혹시 체험 활동이 17페이지 추진 계획 그 밑에 보시면은 뭐 한 900만 원의 예산에 이제 청소년 수요 반영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체험 활동을 프로그램 같은 건 어떤 거를 좀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청소년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좋아하는지 좀 수요 조사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선정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미술이라든지 스포츠 활동, 댄스, 합창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선호하는 걸로 나와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지원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방과 후 돌봄 청소년들이 뭐 건강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사업 같은 걸 하시고 계시는데 하여튼 이거 잘 여러 가지로 이 지원 활동을 좀 잘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잘 청취했습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출연 기간 그 출연금 동의안이 올라왔었는데 그게 보니까 올해하고 내년하고 금액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청소년 사업을 하다 보면 뭐라 그럴까 일몰 할 거가 있거나 또 새로운 거는 신규 사업이 있거나 이럴 수 있는데 지금 각 위치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거의가 다 이대로인가요? 어떻게 변화가 있는 게 있나요? 저희가 이제 그 출연금 규모에서는 이제 인건비하고 이제 운영비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제 사업비는 이제 별도로 보조금으로 네. 받고 또 자체 사업비로 편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내년에도 뭐 저희가 뭐 시 재정도 그렇고 그다음에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좀 필요한 거는 좀 다음으로 미루더라도 일정 부분 한 4천만 원 정도, 4,100만 원 정도 증액하는데 그칠 수밖에 그거 없었습니다. 어떤 분야예요? 그래서 4,100만 원. 인건비 이제 정책 인상률 3.5%를 일단 네,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요금이 좀 이제 올라오고. 일단 공공요금들이 전체적으로 좀 상승하는 상황이어서 일정 부분 공공요금도 올랐고, 그다음에 노후된 시설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비를 요구했다가 이제 그거는 차후에 좀 더 검토한다고 해서 이제 인건비와 공공요금 위주로 좀 편성이 그거 되었습니다. 내년에 꼭 하지 않아도 뭐 예. 불편함은 없는 거예요? 일단 뭐 저희가 일단 자구책을 좀 마련해서 좀 저희가 좀 스스로 좀 해결할 수 있는 거 좀 한번 찾아보자. 지금 스스로 그런 해결해. 예. 뭐 저희가 또 이 재원이 이제 자체 수입이 들어오는데 요즘 서비스라든지 이제 질적으로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용객들은 더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정 부분 수입이 좀 초과 달성됐을 때 이제 뭐 내부적인 협의라는 검토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좀 시 재정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에선 예산을 짤 때 불효급한 거 또는 정말 빨리 해야 되는 거, 뭐 일몰 시킬 거 이런 거를 여럿이 하는데 과연 이 청소년 재단에 어떤 것이 그런 부분이 있을까 하는 고민을 좀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 불효급한 게 없을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면도 또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의견 청취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좀 한참 하다 보면 이거보다는 좀 더 나은 사업을 해야겠다 이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고요. 예. 그런 부분이 있다면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네네. 하셔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 저는 아직 소통을 못 해봐서
다들 별일 없으신 건지 전화 한 번 없던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이제 인문학 강의 같은 경우에 네. 이제 저희가 올해 이제 정착이 돼서 지금 네.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청소년들이 이제 그거에 대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끔 네. 내년도에도 좀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고 아주 반응들이 호응이 좋습니다. 좋은가 예, 보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 좀 참여해서 인문학 그러면 좀 어렵다고 생각했던 청소년들도 이제 참여를 하고서는 좀 다른 시선으로 바뀌는 네네. 게 이제 많이 느껴졌고요. 네. 예. 그래요. 아무튼 요즘 아이들은 빠른 이 시대 흐름에 빨리 적응하고 또 한 발짝 우리보다 먼저 가는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거기에 못 맞춰서 이 예산을 또는 이런 사업을 짜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저 스스로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현장에서 계신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캐치해서 사업을 잘 짜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뭐 그 중독성 아이들 그 교육이 있잖아요. 근데 발견되는 아이들도 혹시 있었나요?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보고를 받지는 못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금 마약 예방이라든지 도박 중독 등 그다음에 이제 요즘 또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고 있는 이제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방적인 차원에서 좀 저희가 알아야 교육을 시킬 수 네네네.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먼저 이제 그런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지금 절차 있고요. 일부 직원들은 준비된 직원들은 현장에 가서 지금 현재 직접 교육을 한다든지 또 외부 전문 강사를 또 초빙해서 또 이제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이제 잠재적으로 있다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평택시 청소년들은 그런 부분에서 좀 안전하게 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 중독이라는 게 저도 이번에 조금 경험을 했어요.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지를 않았었는데 요즘 보니까 이게 빠져들면서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손이 가요. 그래서 이 중독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했던 것처럼 제일 쉬운 게 이 스마트폰 중독을 자기가 중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마약이라든가 알코올이라든가 도박은 정말 아직거나 청소년들이 뛰어들기는 쉽지 않지만 가장 쉬운 것도 자기가 도박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느 선까지가 자기가 중독인지 인식할 수 있고 그걸 자꾸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더라고요. 나 스스로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빠져봤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 저도 많이 노력을 해요. 그냥 습관처럼 하는 거예요. 습관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캐치해서 지금도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내년 예산 잘 촘촘히 짜주시고요. 우리 아이들 그 원하는 또는 필요로 하는 사업을 빨리 캐치해 주셔서 선제적으로 좀 끌고 나가 주셨으면 하는 걸 주문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 저희가 잘 참조해서 내년도 사업에 더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고요. 말씀해주셨던 이제 스마트폰 뭐 중독 뭐 이런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금 청소년들이 이제 오면은 스마트폰을 놓지 않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도 이제 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다 보니까 그런 거를 저희가 좀 많이 뭐 방향성을 좀 맞춰서 좀 개선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그 위원회 의원님들이 질의사항을 갖가지 이렇게 드렸습니다. 한 가지 잘 청취하시고 개선해야 될 점이나 뭐 앞으로 또 보완할 점 이런 거는 잘 캐치를 하셔서 청소년들 여가 생활과 향상, 삶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수영장을 운영을 하시잖아요.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알다시피 진이천 유원지 수영장을 우리 청소년 재단에서 위탁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다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2021년 뭐 6월 말까지만 하시고 안 하셨죠. 예, 안 하셨는데 예. 제가 2022년도에 이제 하도 원성이 있고 이제 운영을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숲속 수영장을 민원에 의해서 제가 거기를 찾아갔는데 진짜
아수라장이더라고요. 수영장이 많은 평택 시민이 갈 곳이 없잖아요. 야외 수영장이 없어서 그때는 에어반스 뭐 이런 데도 별로 드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갔는데 대기자들이 저기 잔디밭에 앉아서 막 도시락도 먹고 이러면서 대기자들이 한 30명 정도 대기 가족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매표 그분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여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냐. 여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 다음 제가 갔을 때가 한 11시 정도 됐는데 이분들이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니까 그분 들어갔던 분들이 나와야 이분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나오면 끝까지 이분들은 기다리다 집에 돌아가야 되겠네요. 이제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민원을 접하고 제가 이제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아우성이에요. 왜 실내 수영장도 있고 뭣도 있지만 그래도 여름철 한철에는 아이들하고 청소년들이 이제 야외에서 수영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펴보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뭐 손띠에 띠도 해주고 이용자들에 대한 표식을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평택시에서 유일하게 있는 야외 수영장입니다. 옛날에 진천 유원지 했을 때는 그런 현상이 좀 있기도 있었지만 거기가 지리적으로 굉장히 숲속이라 그늘도 지고 굉장히 좋아요. 지리 조건으로. 그래서 진짜 최고의 수영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를 이제 평택시에서 운영하던 진천 유원지 수영장을 철거해서 아예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이렇게 많은 아쉬움 같은 게 남아서 그나마 우리 수련원에서 운영하는 그 숲속 수영장을 더 전개를 해서 더 넓히든지 시설 확충을 해가지고 평택 시민 청소년들이 여름 한철 즐길 수 있는 그런 수영장을 저는 개설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운영 상태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요? 지금은 이제 운영 형태는 이제 이제 민원 관련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불편하는 걸 최소화하자. 그러니까 가장 화두가 되는 게 이제 운영 시간 때문에 이제 민원이 많이 그렇죠. 들어옵니다. 이제 10시부터 5시까지밖에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는 오전에 뭐 9시부터 해서 12시까지 하고 그다음에 1시간 쉬고 또 이제 나머지 시간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지금 민원들은 계속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좀 개선을 해서 내년부터 운영 시간도 좀 검토를 해서 좀 반영을 할 생각이고요.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매표에서 줄을 서고 있는 공간에 저희가 대기 장소가 없다 보니까 그냥 햇볕에 노출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이제 임시 천막을 좀 설치를 해서 그늘 좀 더 확보를 할 수 있게끔 기다리시는 동안 불편함이 없게끔 하겠고요. 그다음에 휴게 시설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몽고 천막이라든지 기타 이제 그늘막을 추가로 설치해서 이제 공간들은 많이 확보를 해주고 있는데 이제 시민들은 그래도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그 수용 인원이 보통 한번 들어가면 700에서 뭐 800명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맞아요? 네, 그 정도 인원까지는 수용할 수 있는데 수용조 안으로는 최대 600명 외에는 이제 그렇죠. 저희가 입수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기자들이 아우성이고 굉장히 불만이 표출돼 가지고 왜 진천 유원지 수영장을 안 하느냐 근데 도시공사로 넘어가면서 그게 운영이 안 됐고 거기에 대한 아우성이 되게 이제 많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간 타임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오전에 뭐 10시에 해서 12시에 나가는 건 너무 그렇더라도 한 4시간 정도의 시간 타임을 주게 되면 한 2시부터 여름 같은 경우는 뭐 10시부터 점심시간 껴서 한 2시까지 놀고 들어간 분들은 나오셔 가지고 또 이제 다시 들어가시는 분들은 2시부터 한 4시간 아니면 6시까지는 여름철이라 충분하게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시간 타임이 될 것 같아서 이걸 없이 그냥 주먹구식으로 그때 운영을 하는 걸 보고 제가 전에도 한번 제가 우연하게 아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다가 얘기를 했었는데 도시공사는 뭐 이제 거기에 관여를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다른 타 위원회를 통해서 제가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점만 좀 잘 운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줄 거를 좀 건의드리고요. 또 한 가지 시설 개선에서 있어서 그 숙박 시설이 있잖아요. 수련원 숙박 있는데 거기는 지금 우리 평택시 청소년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예약에 의해서 와서 또 사용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뭐 평택 시민이나 청소년들만이 아니라 그렇죠. 타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시민들도 예약을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글쎄 그 청소년 수련원이 제가
용인에서 갔더니 그 얘기 칭찬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청소년 수련원에 대한 시설. 그래서 시설 개선도 보완을 하실 건 하셔야 될 것 같고 코로나 시대에는 그 코로나 그 환자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 잠깐 숙박 이렇게 모셨었잖아요. 예, 이제 그렇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 친구료 같은 거 우리 8대 때 그 개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아마 그때 친구료가 교환이 됐을 거예요. 예, 그때 교환 다 이렇게 그렇죠? 진행이 그런데 됐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친구료 뭐 가격이 지금 한 얼마야? 예산이 지금 올라온 것 같아요. 이런 시설들은 진짜 우리 평택시의 그 기본 얼굴이에요.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을 학교 거기 수련원에 보내고 난데 아이들이 와서 엄마 잠을 자기 싫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네 집에서는 진짜 침대에다 복닥한 이불에다가 뭐 아주 진짜 호강스럽게 지내지만 거기에 갔다 와 보니까 그 이불도 얇고 이불도 좀 이렇게 별로 위생 상태가 별로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의원이다 보니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때 시설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친구료 교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깔고 자는 이불 뭐 이런 게 막 너무 얇아가지고 이렇게 딱딱하고 배기고 오래돼가지고 막 꼬질꼬질하고 이런 것도 저희들이 가서 다 봤어요. 현장 탐방 가서. 그래서 지금은 아마 개선됐으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그런 시설들이 보완이 돼서 친구료는 적어도 요즘 아이들은 집에서 굉장히 귀하게 자라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할 때 쾌적하고 잠을 잘 잘 수 있는 그런 그 친구료로 교환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시설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유일하게 우리 평택시에서 그 운영하는 청소년 우리 수련원은 진짜 타 시에서도 굉장히 이게 부러울 정도 운영이 잘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잘 시설 개선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수련 활동하고 편의성이나 창의성을 개발해서 여가 생활 향상을 위해서 청소년들이 꿈과 끼, 낭만 마음대로 그 발산할 수 있는 이런 청소년 재단이 터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 재단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5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언합니다.